지구력 운동을 하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고통을 그냥 아픈 감각이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죠? 고통에 대한 관점을 아예 바꿔버리거든요. 고통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주라는 경험의 아주 자연스러운 필수적인 일부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를 따라서 고통이라는 감각을 데이터로 한번 뜯어보고 여러분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아주 과학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고통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에요. 정신생물학적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건 지친 근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그럼 뇌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 지표가 바로 이 운동 자각도 RPE입니다. RP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심박수만 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전부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 셈이죠. RPE 측정은 아주 간단해요. 0에서 10까지 척도가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척도 하나만으로도 힘들다 하는 막연한 느낌을 오늘 훈련 강도는 7이었어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R값이 0.977, 거의 1에 가깝죠? 이게 바로 RPE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실제 심박수 변화랑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표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선수 연구 데이터를 보면 RPE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짧은 스프린트든 긴 경기든 어떤 훈련을 하든 상관없이 RPE와 심박수의 상관관계는 보시다시피 매우 아니면 큼으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RPE라는 데이터를 얻었으니 이걸 실전 전략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목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2가지 페이스 조절 전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주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목표가 최고 기록이냐 아니면 일단 우승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는 시계와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선수와의 싸움인 셈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기록 경신에 집중한 경주는 평균 속도가 초속 7.2m, 반면에 우승을 노리는 전술적인 경주는 초속 6.9m예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만큼 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록 경신 전략은 첫 400m를 7.25m/s로 가장 빠르게 시작하죠. 반면에 우승 전략은 어때요? 6.10m/s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가서 버티느냐 아니면 초반에 힘을 아꼈다가 막판에 폭발시키느냐의 차이가 데이터로 딱 증명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몸이 아니라 뇌를 훈련시킬 시간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2가지 정신적 도구, 바로 집중과 자기 대화를 통해서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 전략은 2가지가 있어요. 내 몸의 신호, 예를 들어 호흡이나 자세에 집중하는 연합적 집중은 속도를 낼 때 유리하고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바깥 풍경을 보면서 주의를 돌리는 분리적 집중은 RPE, 즉 고통을 줄여줘서 더 오래 버티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대화,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대요. 특히 아프다는 느낌을 운동 강도가 높다는 정보일 뿐이야 라고 다시 생각하는 훈련, 이게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비법입니다. 네 번째, 고통을 참는 능력은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어요. 고통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훈련법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이 3가지 훈련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통제된 환경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고강도의 불편함에 우리 몸을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장 힘든 순간을 훈련 막판에 아주 짧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신체적인 부담은 줄이면서 정신적인 내성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야코브 잉게브릭센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맨날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같습니다. 고강도 훈련으로 내성은 기르되 그렇다고 모든 에너지를 훈련에 다 쏟아붓지는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꾸준함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는 시합 당일을 위해 아껴두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데이터, 전략, 훈련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지구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데이터 기반 도구함입니다. RPE로 내 상태를 측정하고 페이스 데이터로 전략을 짜고 집중과 대화로 뇌를 컨트롤하고 특화된 훈련으로 내성을 기르는 것,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려는 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리해서 내 경기력의 한계를 넓히는 겁니다. 이 불편함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내 몸의 잠재력을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 기반의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